안녕하세요. 시신 인문학입니다.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네. 먼저 이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진행 정도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스테이블 안자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했던 게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네, 그 다음이 엔스템이었고, 그 다음이 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테이블 안자이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네, 이거는 한국말로는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상동맥이 천천히 좁아지면서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발생하는 협심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살펴본 바로는 이렇게 쉬고 있을 땐 괜찮았어요. 그렇죠? 쉴 땐 괜찮았는데 운동이나 뭐 큰 스트레스 같은 거를 받았을 때 흉통이 발생했었죠. 그리고 이게 되게 일시적이었다. 그리고 휴식 다음에 증상이 사라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증상 사라짐.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블 안자이나 같은 경우에는 ST 변화가 없어요. 아니면 되게 미미하거나. 그쵸? 그리고 한 50% 이상 혈관이 좁아졌을 때 그때 나타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위험인자에는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스테이블 안자이나였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좁아져가지고, 얘는 이제 관상동맥이 천천히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산소 요구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발생하는 거였고, 이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좁아진 거예요. 갑자기 좁아진 거고, 이제 휴식 중에도, 얘는 휴식 후에 증상이 없어졌는데 언스테이블 안자이나는 휴식 중에도 흉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쵸?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죠? 그래서 이 흉통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식할 때나 뭐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발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같은 경우에는 급성 상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도 ST 변화가 이거랑 똑같아요. 변화가 없거나 되게 미미하고요. 이 상태로는 이제 스테미로 발전할 위험이 커요. 이 스테미가 심근경색이죠. 네,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인데, 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불안정형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을 포함한 좀 더 심각한 상태예요. 네, 심근경색. 이 둘 다 심근경색인데, 그 차이가 있다면 얘는 ST 엘리베이션이 없는 거고, 얘는 ST 엘리베이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이라고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이 둘을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테로마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잖아요. 이 아테로마가 터져가지고 혈전이 생기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심장 근육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심근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스테이블 안자이나도 갑자기 발생했고, 이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스티미 같은 경우에는 non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이거든요. 그래서 ST 분절 상승은 없지만 심근 손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장 효소의 증가가 나타나고, 이건 혈액 검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ST 변화가 없거나 되게 미세한 ST 하강이나 뭐 피파 역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혈전으로 인해서 일부 심근이 손상됐지만 전체 심근이 괴사한 상태는 아니고, 일부의 심근이 혈전으로 인해서 손상이 됐다. 근데 전체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불안정형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언스테이블 안자이나나 엔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인데, 어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냐면 non ST elevation,
ST가 엘리베이션 하지 않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었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테미를 보면은 이 스테미는 제일 심각한 거예요. 심근경색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고 ST 이 분절 상승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전도에서 보면 ST 분절 상승이 보여요. ST 엘리베이션이 있고 그리고 전체 여긴 엔스테미에서는 일부 심근의 손상이었는데 여기는 전체 심근의 괴사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 효소랑 같이 네, 이것도 그 심근이 손상이 되고 그래서 이 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전이 심장 근육에 완전히 혈액 공급을 차단해가지고 심장 기능 저하를 이제 초래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엔스테미랑 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acute myocardial infarction이에요. 네, 그래서 심근의 괴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넌 ST 엘리베이션, SCS 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ST 변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 세 개가 다 공통적으로 SCS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죠. acute coronary syndrome. 그래서 얘는 이제 갑작스러운 허혈의 그 악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언스테이블 안저리나랑 엔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 엘리베이션이 없다. 그리고 스테미 같은 경우에는 ST 엘리베이션 있고 엔스테미랑 스테미 둘 다 어큐트 마이오카르디얼 인팍션이어서 심근에 괴사가 있다. 이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가 바로 진행 정도에 따른 분류였어요. 이렇게 점점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죠. 두 번째로는 이제 침범된 관상동맥 개수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에서 중요한 점이 어느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에 따라서 질환의 중증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도 중요한데 원 베슬 디지스가 있어요. 이건 1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단일 혈관, 하나의 관상동맥에서 50% 이상이 좁아진 걸 말을 해요. 그래서 먼저 원 베슬 디지스. 네, 하나의 관상동맥에서 50% 이상 좁아진 거.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관상동맥 중 하나의 혈관만 손상이 된 상태고 좁아진 혈관 하나가 공급하는 부위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용이해요. 그리고 이 원베슬 디지스가 있으면 투베슬 디지스도 있겠죠. 네, 이것도 이제 두 개의 관상동맥이 50% 이상 이것도 좁아진 질병이고 두 개의 혈관이 동시에 협착되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네. 3 베슬 디지스가 있습니다. 3 베슬 디지스는 3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이거는 3개의 관상동맥이 50% 이상 좁아진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주요 관상동맥이 심각하게 좁아진 거고 치료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심장 우회 수술이나 스텐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제일 심근경색의 위험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 관상동맥의 분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좌전하행 동맥. 네, 좌전하행 동맥이고 이거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left anterior 그리고 descending artery입니다. LAT죠. 네, 그래서 left, 앞전, anterior, 하행, descending, 동맥, artery 이렇게 이름 그대로예요. 그래서 좌전 하행 동맥,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LAD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좌회전 동맥. 그래서 좌하면은 left, 회전은 뭘까요? 네, circumflex 그리고 동맥, artery. 그래서 left circumflex artery 이거는 LCX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 관상 동맥이에요. 그래서 right 관상 coronary artery. 그래서 RCA입니다. 우 right 관상 coronary 동맥 artery RCA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LAD, LCX,
RCA 중에서 50%에서 70% 이상 이제 네로잉이 발생한 혈관 개수에 따라서 원베슬, 투베슬, 쓰리베슬 디지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이제 RCA가 여기예요. 네, 여기 RCA 보이시죠? 여기가 RCA고, 그 다음에 여기가 LAD, 그 다음에 LCX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LAD랑 LCX는 좌주간 동맥이라고 하는 이제 레프트 메인 코로너리 아터리 이쪽에서 기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그 침범된 관상동맥 개수에 따른 분류를 할 때 원베슬 디지스, 투베슬 디지스, 쓰리베슬 디지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겠죠. 네, 그래서 이 원베슬 디지스랑 그 투베슬 디지스랑 쓰리베슬 디지스 이 두 가지는 그 두 개 혹은 세 개의 혈관에 50%에서 70% 이상 협착이 생겼을 경우를 이제 멀티베슬 디지스, 다혈관 질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관상동맥 질환이 이제 발병의 진행 상태와 침범된 혈관 개수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이르기까지 그런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적정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전도에서의 그런 ST 변화나 혈관의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을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ECG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 관상동맥 질환의 분류를 할 때 어떤 그 심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진행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처음 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침범된 베슬의 그 관상동맥의 개수에 따라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